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 참진드기인데요. 최근에는 사람 간 감염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드기의 일종인 작은 소참 진드기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이 진드기에 물린 사람이 이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40도가 넘는 고열과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혈소판이 급격히 줄어들어 온몸에 출혈이 나타난 뒤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입니다. 작은 소참 진드기는 풀잎 위에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의 따뜻한 피냄새를 맡고 달라붙습니다. 이후 마치 모기처럼 뾰족한 입, 구화체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꽂아 흡혈합니다. 이렇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흡혈한 후에 떨어져 나가 또 다른 흡혈 대상을 물색합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가 이 같은 흡혈 과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옮겨온 바이러스를 사람에게까지 옮긴다고 설명합니다. 야생 설치류 쥐 같은 경우는 비장을 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병원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리케치아나 다양한 병원체들을 복균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병원체들이 그 체내에서 돌면서 진드기가 흡혈을 하게 될 경우 진드기한테 옮겨가게 되죠. 치사율도 높습니다. 2013년에는 환자 36명 가운데 17명이 사망해서 47%, 지난해는 25명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잃어 치사율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SFTS가 사람끼리 감염된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9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SFTS에 걸린 60대 여성이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이 여성을 치료했던 의료진 4명도 SFTS에 감염된 겁니다. 환자가 목숨이 경각이 이제 위중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의료진도 환자의 그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노출됨으로 해서 감염된 사례로 보이고요. 4월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야생진드기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 특히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탓에 야생진드기 개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